5장 마사이 초등학교 사역. 캐나다에서 25시간 걸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 도착해서 아루샤라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여러 날을 보내다가 다시 6시간 걸려서 신기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 다음 목적지인 케냐로 가려면 10시간에 걸려서 국경으로 이동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돌아가면 5시간 걸리는 서울 부산 정도는 가까운 거리일 것 같다. 이곳은 너무나 광활해서 어딜 가나 탁 트인 경치가 펼쳐져 있는데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수십 마리의 소떼를 몰고 다니며 풀을 먹이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남자아이들은 주로 소를 몰고 여자아이들은 어린 동생들을 돌본다고 한다. 한 학기에 3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없어서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여기선 매우 부유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3,000원 하는 말라리아 약을 못 사서 죽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약과 모기장만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지인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를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어디나 비포장 도로이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게 되니 흙먼지는 더 많이 날리고 차의 속도도 빠르게 나아가지는 못했다. 지금 찾아가는 학교 이름은 엔키카렛 초등학교입니다. 엔키카렛은 스와힐리어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길바닥에 보면 가시 잡초들이 여기저기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가시들은 얼마나 억센지 자동차 타이어도 펑크가 납니다. 마치 이불 바느질 할 때의 바늘만큼이나 억세기 때문에 가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느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말을 듣고서야 왜 그렇게 서행 운전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가시 잡초 덩굴이 많이 있으니 땅을 평평하게 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더더욱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길이었다. 원주민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다니다가 가시에 찔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모래더미에서 놀고 흙바닥에서 공기놀이도 하면서 놀았다. 공기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이 모래에 쓸려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파상풍에 걸리기도 했다. 엔키카렛 아이들도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파상풍에도 걸린다고 했다. 구불구불 험난한 길을 지나 학교에 도착했다. 수십 년이 된 학교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좋아 보였다. 아이들도 교복을 입고 있으니 그동안 길거리와 동네에서 보았던 아이들에 비해 훨씬 깔끔했다. 아이들이 너무나 구김살없고 순박했다. 우리가 방문하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내가 이 아이들만 했던 1970년대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는 하얀 얼굴의 외국인이라도 나타나면 동네에 소문이 나서 다들 구경하러 몰려갔다. 그때 외국인은 다 미국인인 줄만 알았다. 어쩌면 그렇게 코가 크던지 아직도 그 외국인의 얼굴이 생생하다. 아마 아프리카 아이들도 자기들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에 신기했으리라. 운동장에서는 바람이 부니 괜찮았는데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후끈한 열기 때문에 잠시 어지러웠다. 선뜻 교실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문을 열고 밖에서 헬로 하면서 인사한 후에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후각은 금방 적응이 되는 편리한 기관이다. 한 5분쯤 지나자 냄새가 나지 않더니 어느새 아이들을 업어주고 내 등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손으로 하이파이브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무용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새 쉬는 시간이 되었나 보다. 갑자기 복도가 캄캄해지면서 옆반 아이들 수십 명이 창문에 매달려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선생님이 나가서 아프리카 말로 뭐라고 소리치자 아이들은 삽시간에 도망쳐서 사라지더니 1분도 안 되어 다시 나타나 창문에 매달렸다. 쉬는 시간 내내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를 반복하는데 그 모습조차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여기서 평생을 살며 교육하고 나무 심고 집 지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지낸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여 년 전에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세브란스 병원 등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는데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다. 물론 이미 여러 NGO 단체에서 구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굶어 죽는 아이들, 말라리아 치료약을 못 먹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내가 손이 닿는 곳부터라도 돕고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주고 싶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감이다. 햇살이 내리쬐는 학교에는 아이들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지만 내 속에는 뭔가 모를 울적함과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솟아오르는 하루였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